박영수 할아버지는 거실 장식장 아래칸에서 낡은 사진첩을 조용히 꺼내십니다.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은 배낭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고 김정희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죠. 할아버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무릎을 살짝 주무르며 숨을 고르십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옆에 앉습니다. 여보, 그 사진 또 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냥 예전엔 참 멀리도 잘 다녔지. 할아버지는 웃는 듯 하다가도 시선이 잠깐 흐려집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등에 손을 얹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줍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끝인가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말로 꺼내면 더 슬퍼질까 삼키십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자존심을 알기에 위로 대신 현실적인 말을 고르려 애쓰십니다. 우리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쉬운 대로 잠깐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제안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세하게 뛰지만 동시에 자식들이 허락할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자식들 없으면 힘들지 않겠나? 할아버지가 낮게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평소처럼 평온해 보입니다. 박성민은 반찬을 챙기면서도 부모님 얼굴색을 유심히 살피고 이선영은 미소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손녀 박지은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라고 밝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숟가락을 들 때 손목에 힘이 살짝 빠지는 게 보입니다. 할머니는 타이밍을 가늠하다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꺼냅니다. 우리 말이에요. 온천 같은데 짧게라도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긴장되어 있습니다. 성민은 바로 표정이 굳고 물컵을 내려놓는 손이 잠깐 멈춥니다. 어머니, 온천은 좋죠. 근데 이동이 길면 아버지 힘드실 텐데요. 성민의 말은 걱정이지만 단호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이 이해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다니겠다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하자 성민은 무리 안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선영은 분위기가 뻣뻣해지는 걸 느끼고 요즘은 어르신 맞춤 숙소도 많대요. 동선 짧고 엘리베이터 잘 되어 있는 곳조라고 중재합니다. 지은은 제가 찾아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한 대로요라고 말하며 두 분의 눈을 마주쳐 웃어 보입니다. 식사 후 부모님 집에서 돌아온 성민은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이선영은 남편의 침묵이 걱정이면서도 그가 얼마나 부모를 아끼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 너무 막으려고만 하면 아버님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성민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라고 낮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혹시라도에 대한 두려움이 단단히 묻어 있습니다. 한편 집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지팡이를 문 옆에 세워두고 침대에 천천히 앉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수첩을 펼쳐 가까운 온천, 무장의 객실, 식사 편한 곳 같은 단어를 적어봅니다. 여보, 성민이가 걱정하는 것도 맞아요. 할머니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아직은 내가 나인 것 같아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여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럼 우리가 방법을 더 꼼꼼히 찾아봐요. 자식들 부담 안 되게요. 할머니가 단단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첩을 다시 품에 안습니다.
이선영은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켜고 어르신 온천 여행 정보를 찾아봅니다. 엘리베이터 유무, 객실 내 화장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식당까지 거리 같은 항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적고 응급실 가까운 병원도 지도에 표시합니다. 옆에서 지은은 스마트폰으로 후기 사진을 넘기며 할머니가 계단 싫어하시잖아. 여기 평지래라고 말합니다. 좋다. 아버님은 동선 짧은 곳이 제일 중요해.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이선영은 성민에게 체크리스트를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멀리가 아니라 다시 한 번이잖아. 성민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씩 읽으며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래도 혹시 넘어지시면 성민이 말끝을 흐리자 이선영은 그래서 휠체어 대여도 가능한 곳으로 보자고 답합니다. 성민은 길게 숨을 내쉬고 그럼 가까운 데로 하루만이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 말이 허락의 시작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낍니다. 출발 전날 할아버지는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도 한참 손을 대지 못하십니다. 가방이 무거워질까 걱정되고 혹시 내가 민폐가 되면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할머니는 얇은 스카프와 갈아입을 옷을 정갈하게 개어 넣고 약 봉투를 작은 파우치에 따로 챙깁니다. 여보, 우리 가방은 가볍게 해요. 필요한 것만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여행 모자를 가방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고 싶다. 할아버지가 말하자 할머니는 그게 우리 여행의 시작이었죠라고 웃습니다. 성민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 내일은 제가 모실게요. 무리하시면 바로 쉬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말이 막히지만 그래, 알겠다라고 짧게 답합니다. 전화가 끊긴 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민이가 나를 걱정하는 거지, 막으려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죠. 우리도 걱정 덜게 준비했잖아요 라고 다독입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의 차가 집 앞에 섭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오고 지은이 옆에서 팔을 살짝 내어드립니다. 할아버지, 제 팔 잡으세요. 천천히요. 지은이 웃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스치지만 손녀의 따뜻한 눈빛에 조용히 팔을 잡습니다. 차 안에서 성민은 안전벨트를 확인하며 불편하시면 바로 말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옛날엔 기차 타고 도시락도 먹었는데요 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민은 잠깐 웃고 그땐 두 분이 젊으셨으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서 할아버지는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집니다. 하지만 곧 휴게소에 들러 다리를 풀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이선영이 준비해온 작은 방석을 할아버지 허리에 대어주며 이거 깔면 덜 아프대요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짧게 고맙다라고 말하고 그 말 속에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차는 다시 천천히 온천마을로 향합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로비는 조용하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안내 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고 직원은 어르신을 보자 먼저 다가와 도와드립니다. 할머니는 그 친절에 안도하고 할아버지는 괜찮은 곳이구나 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객실은 문턱이 낮고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민은 방을 둘러보며 이 정도면 안전하네라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과 김이 오르는 온천을 바라봅니다. 여보, 냄새가 좋아요. 따뜻한 물 냄새요. 할머니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은이 사진을 찍으며 할아버지, 여기서 한 장 찍어요. 여행 모자 쓰고요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모자를 쓰고 아주 작게 웃습니다. 이 나이에 사진이 뭐가 대수냐? 할아버지가 말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할머니는 그 미소를 보며 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숙소 식당에서 따뜻한 국을 먹으며 조용히 하루를 정리합니다. 온천탕은 동선이 짧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천천히 들어가기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에 발을 담그며 잠깐 얼굴을 찡그리지만 이내 긴장이 풀립니다. 아, 이런 게 오랜만이네. 할아버지가 낮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담그며 우리 젊을 땐 물보다 길이 더 뜨거웠죠라고 웃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피식 웃고 눈가 주름이 부드럽게 접힙니다. 성민은 멀찍이 서 부모님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단단한 긴장이 조금씩 녹는 걸 느낍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성민이 말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힘든 건 있어. 근데 이렇게 있는 건 힘든 게 아니야. 그 말에 성민은 가슴이 찌릿하고 그동안 부모님의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미뤘는지 떠올립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여행은 멀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숨 쉬는 게 여행이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저장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대신 기억을 담습니다. 물소리만 남은 순간 네 사람은 같은 온도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앞 산책길은 평지지만 바닥에 이슬이 살짝 맺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다가 발이 미끄러져 순간 중심을 잃습니다. 아버지, 성민이 급히 다가가 팔을 잡고 지은도 반대쪽에서 받쳐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지진 않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괜찮아요, 괜찮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숨이 거칠어집니다. 성민은 잠깐 화가 치밀 듯하지만 그 화는 두려움에서 나온 감정임을 스스로 압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성민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성민은 말문이 막히고 부모님이 완벽하게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삶을 원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내가 또 민폐냐라고 작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민폐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라고 단단히 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 사람은 산책을 짧게 마무리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다음 계획을 무리 없이 조정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전보다 조용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여행이 끝났다는 느낌보다 다시 할 수 있다는 감각을 품습니다. 성민은 운전대 위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더 편하게 모시자.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온천에서 들었던 말들을 짧게 적습니다. 여보, 뭐 적어요?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요. 힘든 건 있어도 이건 힘든 게 아니다요.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그런 말 했나라고 답합니다. 지은은 휴대폰 앨범을 열어 사진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여행 모자 쓰고 웃는 사진 완전 멋져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잠깐 눈을 깜빡이고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여행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려는 마음이더라.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합니다. 성민은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다음에는 당일 말고 1박으로도 해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사진첩의 새 페이지가 이미 열리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습니다.